20, 30대들이야 메이플 같은 게임에 돈 뜯기는 걸 좋아하지만 요즘 친구들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네모난 블랙 세계를 녹음하며 건축이나 사냥, 탐험을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산맥과 숲, 동물, 동굴이 잘 표현되어 탄성이 나오는데요. 이 게임의 주요 포인트가 이 광활하고 창의적인 세계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가격은 3만원에 불과하고 흔한 확률한 아이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인크래프트는 9억 장에 팔렸고 최초 개발자는 버버리 힐즈 700억짜리 호화 데저스택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총 맵 면적은 지구 8배 정도입니다. 세계가 넓고 자연스러우니 게이머 입장에서는 즐기기 좋겠지만요. 일일이 수제작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가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야생의 숨결처럼 세계를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임도 물론 있습니다만 마인크래프트의 세계는 직접 만들기에는 크기가 선을 넘었습니다. 요즘이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준다고 유난 떨지만 동물의 숲 앞마당 꾸미는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그 정도 해주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컴퓨터가 세계를 자동 설계를 해주며 심지어 새 게임을 만들 때마다 다른 구조의 세계를 생성합니다. 같은 랜덤을 가지고 한국 게임들이 확률한 아이템 개발할 사이에 마인크래프트는 복잡하고 뛰어난 세계를 창조해낸 겁니다. 마인크래프트 세계의 단위는 청크라고 하는 긴 막대 모양 지형 덩어리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한 번에 모든 세계의 청크를 다 생성하진 않습니다. 컴퓨터가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청크를 감당할 연산 능력이 안 되니까요. 플레이어가 움직이면 거리가 가까워지는 청크는 생성되며 플레이어가 멀어지는 청크는 삭제되게 됩니다. 사라지는 범위에 있는 식물은 성장을 멈추고 몬스터들은 움직임을 멈추다가 사라집니다. 게임의 모든 요소들이 플레이어가 가까울 때에만 세트장이 되어 진짜인 척을 하고 플레이어가 멀어지면 즉시 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게임은 세계의 정보를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똑같은 값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는 시드라고 하는 값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드가 컴퓨터의 랜덤 생성을 주관하는데요. 이거 하나로 모든 지형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특정한 지형과 멀어져 그 지형이 삭제되어도 시드에서 내놓는 똑같은 값을 기반으로 다시 그 지형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지구와 유사하게 땅과 바다가 있고 그 넓이는 지구보다도 넓지만 그 모양새가 매번 달라지며 심지어 꽤 그럴듯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태초의 세계는 단순한 격자 형태에서 시작합니다. 격자 네모 하나하나를 땅과 바다 둘 중 하나로 정합니다. 그리고 격자를 2배로 늘리는데요. 겸사겸사 땅을 바다로 뒤엎거나 바다를 땅으로 뒤엎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는 땅에 작은 땅을 더 붙여서 땅의 비율을 바닥으로 좀 더 늘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대와 땅 늘리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마인크래프트 세계 지도가 창조됩니다. 이제 기후를 지도에 넣어봅시다. 온도와 습도 같은 값을 대륙마다 뿌리는데 랜덤으로 뿌리면 사막 옆에 둔드라가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이런 부분을 적당히 중간값으로 섞어서 대체하는 식으로 해결했지만 추가되는 기후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이런 계산은 어느 정도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기후 사이에 강을 끼워 넣어서 해결했습니다. 이제 지형의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만약 지형의 높이를 완전히 랜덤하게 결정한다면 모양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더 자연스러운 지형을 생성하기 위해 펄린 노이즈를 사용합니다. 펄린 노이즈는 자연스러운 텍스처와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바둑판 모양의 격자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각 격자점에 무작위로 벡터를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바둑판 위의 임의의 위치에서 주변 벡터들과의 내적을 기반으로 노이즈 값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고 연속적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이전보다 나아 보이긴 하지만 생성된 황맥은 최고 높이가 일정하고 네모난 모양이 됩니다. 여전히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펄린 노이즈를 슥슥 섞어봅니다. 다양한 펄린 노이즈를 겹치면 각 노이즈가 서로 상상되며 보다 자연스러운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게임 내 어떤 지형은 급격하게 높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 지형은 매우 평평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형을 구현하기 위해서 펄린 노이즈 값을 높이로 변화할 때는 평소에는 높이 변화를 만만하게 하다가 특정 구간에는 급격하게 변화를 줍니다. 이로 인해 평지가 나타나다가 갑자기 산맥이 표현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만든 노이즈는 동굴이나 암벽처럼 지형에 구멍이 뚫린 모습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합니다. 지형의 높이를 결정할 때는 펄린 노이즈를 사용한 것처럼 땅의 밀도를 나타내기 위해 펄린 노이즈를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노이즈 맵에서 특정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범위의 지형을 모두 구멍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하에는 동굴이, 지상에는 암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거할 영역에 따라 생성되는 동굴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흰색 부분을 제거하면 쥐가 파먹은 것처럼 구멍이 뽕뽕 뚫린 동굴이 나타나고 회색 부분만 제거하면 스파게티처럼 길게 뚫린 동굴이 생성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종류를 조합하여 최종적인 동굴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한 명의 개발자가 초창기 버전을 싸그리 만들었는데요. 설명드린 대부분의 설계는 초기부터 구현되어 있었으며 그 원리는 개발자 블로그에 일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직접 생각해낼 수 있어야 억만장자 개발자가 될 수 있나 봅니다.